하늘색. 짠. 요건 조금 작은 사이즈 포켓이 3군데가 있어요. 여기까지 보이시죠 질감? 가방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서 수납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품을 급하게 몇 가지 챙겨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쪽에 포켓이 3군데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차키나 뭐 이렇게 빨리빨리 꺼내야 되는 거 이쪽에다 넣으시면 되고, 핸드폰이 우선 제게 프로 사이즈여서 일반 핸드폰보다 큰 편이거든요. 그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우치, 그 다음에 립글로즈, 그 다음에 카드 지갑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도 사이즈가 여분이 있습니다. 차키나 물티슈 이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서 다니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맨 처음에 이 부자재가 나온 게 롱샵 미니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부자재여서 똑같이 그 사이즈로도 만들어 봤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다가 수납 공간을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키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영상은 이 사이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요거는 이것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문서 도안 있어요. 항상 문서 도안 같이 만들거든요. 그 도안에 기호로 코수 단수만 조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만들어 보시라고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요 2가지 색깔 있고, 핑크, 딸기 우유 핑크입니다. 핑크색, 그리고 민트색, 하늘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라 색깔, 연보라 색깔이 추가가 될 예정인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보라색까지 6컬러의 가죽이 있습니다. 구성품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뚜껑 있고, 요거는 양쪽에 고리 이렇게 옆에 달아서 이렇게 크로스 끈을 달아줄 수 있는 고리, 이쪽에 고리 있고요. 그 다음에 지퍼가 있습니다. 지퍼 여기 이렇게 해서 여다 둘 수 있는 지퍼,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단추예요. 근데 똑딱이로 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비슷한 상품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똑딱이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게 자석 단추로 되어 있는 게 훨씬 편하고 고장날 위험도 적기 때문에 자석 단추로 되어 있는 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잡이 여기다 달아주는 거 한 세트. 이렇게. 그리고 이제 크로스 바디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있는 게 있어요. 가죽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손잡이에다가 달아주는 건데 이게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작업하실 때,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이게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바느질용 실과 바늘이에요. 투명한 색깔이거든요. 화면에는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이거 사용하셔도 되고 집에 있는 바늘이랑 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샘플로 떠본 건데 이건 짧은뜨기로 한번 작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로 떠보고 아무래도 바닥이랑 위에 부자재가 있다 보니까 굳이 짧은뜨기로 뜰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로 2번째는 작업을 했고 요걸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짧은뜨기 떠보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뜨기 떠도 괜찮아요. 더 튼튼하고 또 그만의 스티치 매력이 있어요. 좀 더 보송보송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길긴뜨기로 쭉 올라가고 요 끝부분은 우리가 바느질 할 때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요 날개사가. 그래서 요 윗부분만 울실로 3단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지퍼, 그리고 여기 양쪽, 그 다음에 위에 뚜껑,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안에 5단추 달아주시면 가방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요번에 저희가 제작한 요 라벨도 달아줬어요. 이 색깔도 괜찮고, 보라 색깔은 제가 브라운색으로 제작한 단추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오르다 마크는 아니고 이 리본이 너무 귀여워서 제작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브라운 가죽 선택하시는 분들은 요거 색깔 맞춰서 요걸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세하게 우리 사진으로 볼 수 없는 것들 영상에 있잖아요.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오링 조금해요. 한 마디 정도 되는 거고, 모두 골드 장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요 길이 조정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구멍이 하나, 둘, 셋, 4개, 4단으로 길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재는 인조 가죽이에요. 이게 진짜 소가죽 제품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가격이 비싸져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메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성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이 구성을 봤을 때 오르다에서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겨울 가방을 뜨실 수 있고 나중에 라피아로 뜨면은 여름 가방이 또 엄청 예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짧은뜨기로 떠도 되고 한길긴뜨기로 떠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스티치 안에 넣어서 얼마든지 만들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가방이 될 수 있거든요. 한 번쯤은 이렇게 다양한 부자재를 활용한 가방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할 실입니다. 울실 2볼, 그리고 이렇게 모헤어가 살아있는 날개사 1볼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우선 울실은 골든 루프라는 새로 나온 실입니다. 연일섬유에서 나온 실이고, 그램은 50g 정도 되고 길이가 80m예요. 아크릴이 70%, 그리고 프리미엄 울이 30% 섞여 있는 실입니다. 여기 권장 호스를 보시면 대바늘이 5에서 5.5mm, 코바늘도 5, 6mm 정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울 함량이 30% 정도 되고 아크릴이 섞여 있어서 이게 포근한 느낌을 주면서도 단단한 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방으로 적합한 겨울실을 찾고 계신다면 이 실 추천드립니다. 우리 여름에 아이코튼 실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그 실처럼 갈라짐이 전혀 없이 아이코드 방식으로 생산이 됐어요. 엄청 얇은 실인데 그거를 이렇게, 이 약간 촉감이 안에 심지가 하나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만져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좀 얇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어서 이 가방으로 뜨기에 적합한 실입니다. 보시다시피 털날림 같은 거는 전혀 없는 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 느낌, 겨울 느낌, 그리고 약간 요즘 스웨이드 유행하거든요. 스웨이드 느낌 주고 싶을 때도 이 실 사용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날개사는 프리티 엔젤이라는 실입니다. 이 실은 특수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얇은데 털감이 긴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와 있어서 날개사라고도 불리고 솔잎사, 그렇게도 불려지고 있는 실입니다. 이 실은 여느 날개사랑 조금 다르게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럽고 털 빠짐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털 엄청 빠질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검은 바지 입고 일부러 작업해봤거든요. 물론 잘못해서 수정을 했거나 아니면은 실을 잘라야 하는 순간에는 이런 작은 모헤어들이 잘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털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생긴 거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요 날개사 한 겹, 그리고 울실 한 겹, 이렇게 2개를 같이 잡고 시작합니다. 우선 이렇게 생긴 가방 바닥을 꺼내주세요. 저 이 가방 6개째, 지금 하나, 둘, 지금 이게 5번째 뜨는 샘플인데도 새로운 색깔 잡으니까 혼자 또 두근두근 하고 있어요.
진행해 볼게요. 우선 요거는 매듭 잡을 필요가 없어요. 손에다가 바로 실 거시면 됩니다. 실 잡는 방법이나 한길긴뜨기, 짧은뜨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실 손에다 걸고요. 우리 시작 지점이 어디냐면 보시면 여기에 볼록 나와 있어요. 요게 가방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되어 있는 가방 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겉면, 이쪽이 안쪽 면입니다. 겉면을 위로 향하게 놓고 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정가운데에서 시작합니다. 정가운데에다가 바늘 넣고 이렇게 끌어오세요. 꺼냈어요. 실 꺼내서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시작입니다. 아직 한 코 뜬 거 아니고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한 코 뜰 거예요. 바늘 넣고요. 같은 자리에다 넣고 실 끌어와서 실 걸어서 요 두 가닥을 통과. 이렇게 한 코 짧은뜨기 하나 떴어요. 여기에다가 마커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첫 코 자리에다가 마커 표시합니다. 한 코 떴어요. 같은 자리에다 바늘 넣고 한 코 더 뜹니다. 요 구멍에다가만 바늘을 3번 넣었어요. 3번 꺼냈어요. 그래서 이 두 코를 떴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칸으로 이동. 옆으로 들어가서 또 짧은뜨기 같은 자리에다가 2개 뜹니다. 이렇게 하나, 또 바늘 넣고 또 하나, 이렇게 2개 떴어요. 짧은뜨기 2개, 2개. 그 옆에도 2개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 넣고 뒤에 꼬리실 이렇게 바늘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해서 같이 숨겨지면서 뜰 수 있게 해서 실 꺼내오고 그리고 실 감아서 통과 하나, 그리고 한 번 더 같은 자리에다가 실 꺼내서 실 걸어서 2개 같이 통과. 근데 이때요 주의해 줄 점이 있는데 최대한 이 땀들이 가방 여기 이렇게 모서리 있잖아요. 겉에 모서리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뒤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요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게끔 이렇게 떠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바퀴 쭉 다 돌 거예요. 2코씩 다 모든 구멍에 2코씩. 구멍이 우리가 다 합쳐서 3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개씩 뜨면 76코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코 크기는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요 바늘땀에 딱 맞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 크기 그대로. 너무 작아져도 안 되고 너무 커져도 안 되고 땀에 맞게.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두르고 오겠습니다. 2코씩. 자, 이렇게 떴습니다. 한 구멍, 지금 구멍 하나 남겨두고 이만큼 떴어요. 보이시죠, 질감? 이렇게 색깔이 너무 똑같지 않은 것도 오묘한 느낌이 나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2코 남은 거 뜨고 76코가 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마커 빼주시고 마커 자리에다가 빼뜨기 뜰게요. 이렇게 한 단을 떴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2단부터는 한길긴뜨기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뜨개 완성작이 2-3점 되시는 분들은 도안 없이도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한길긴뜨기로 쭉 올라가는데 제가 약간 한길긴뜨기 길게 뜨는 거 연습하고 있어서 제가 뜨는 것보다 단수를 더 높여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높이를 재보니까 12cm 정도 나왔어요. 참고하셔서 이 위로 쭉 한길긴뜨기 원통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코늘림이나 코줄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여기 사슬 3개로 도안에는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사슬 3개로 뜨지 않고 한길긴뜨기 기둥을 새롭게 뜨는 방법을 하나 배운 게 있어서 그거 한번 활용을 해볼까 해요. 3개 올렸을 때보다 빈틈이 조금 덜 생겨서 이거는 이렇게 떠도 상관은 없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사슬로 그냥 기둥 뜨세요. 왜냐면 이게 날개사가 있어서 잘 티가 나지 않아서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새로운 기법이 약간 더 메꿔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걸로 저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금 길게 빼주세요. 1.5cm 좀 살짝 긴 것 같기도 해요. 1.3 여기서 이렇게 뒤로 가서 실 걸어서 한 바퀴 돌려. 이 상태에서 실 걸고 2개를 다 이렇게 통과. 한길긴뜨기 모양처럼 아까 사슬 뜬 거보다 도톰한 한길긴뜨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게 한 코예요. 사슬 기둥 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마커 표시, 첫 코 표시. 돌려보시면 V자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따가 빼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코 떴고 사슬 기둥 떴고 이제 나머지 한 코에 하나씩 쭉 뜨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서 76코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방금 우리 뜬 거 매달려 있을 때 시옷자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빼뜨기 뜬 코라 여기에다 바늘 넣으시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째 코부터는 그냥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그러니까 총 3번째 코 뜬 거예요. 4번째, 그다음에 여기다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쏙, 쏙, 둘, 넷, 5번째.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쭉 한길긴뜨기 뜨시면 됩니다. 혼자 뜨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쭉 떠서 여기다 빼뜨기 하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서, 사실 단수보다는 높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12cm 까지 올려주시고 0.5cm 정도의 오차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0.5cm 오차, 그러니까 12.5, 뭐 11.5 이 정도는 괜찮아요. 높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단 올라가는 것까지 저랑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쭉 한 코에 하나씩. 코늘림 코줄임 없기 때문에 뜨는 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요 특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가 잘 보여요. 이렇게 V 옹코 그대로 바늘 이렇게 넣어서 V자마다 아래로, 옆에서 봤을 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쭉 떠서 한 바퀴 둘러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모두 뜨셨으면 여기까지 왔을 때가 끝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시옷자로 되어 있는 데다가 한 코를 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 코를 뜬 거나 마찬가지여서 그 바로 전코, 여기서 끝나시는 게 76코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시옷자는 한 코로 친다는 거, 그거만 유의하시고, 우리 여기 빼뜨기 자리 마커 표시해 놨거든요. 76코를 다 맞게 뜨셨으면 여기 빼뜨기 자리에다가 마커 빼고 빼뜨기 떠줄게요. 마커 제거해 주시고 그 자리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 끌어오고 쏙 빼주세요. 이렇게 빼뜨기 떴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시옷자가 만들어져요. 요렇게 요게 한 코예요. 그래서 조금 최대한 이쪽에 있는 빼뜨기 자리는 짧게 만들어 주세요. 이 실을 두째 실을 당겨서, 그래서 코랑 헷갈리지 않도록 최대한 짧게 만들어 주시고,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죠, 1.3cm 정도 높이로 길게 빼주신 다음 검지로 실 잡고 이렇게 뒤로 한 바퀴 돌려서 실 걸어서 이렇게 한 바퀴, 그 다음에 실 걸어서 이제는 두 가닥 모두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길긴뜨기 하나처럼 생긴 게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V자 사슬이 보여요. 여기에다가 이따가 빼뜨기 뜰 거라서 이렇게 마커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빼뜨기 떠주시면 되고, 한 코 뜬 거예요. 한 코 떴고, 그 다음 두 번째 코 한길긴뜨기는 여기 옆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말고 여기에다가 바늘 넣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또 둘, 셋, 이렇게 해서 기둥코까지 총 4코를 떴어요. 이렇게 또 한 바퀴 돌아오시고 마커 자리에다가 빼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높이가 12cm가 될 때까지 올려주세요. 자, 이제 중간에 울실이 끝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때 교체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길긴뜨기를 우선 뜨시는데 그대로 떠주세요. 바늘 넣고 빼고, 그 다음 실 걸어서 두 가닥 빼고, 한 번 더 걸어서 두 가닥을 빼줘야 하는데 그게 콧머리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멈추시고 새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다시 잡아주세요. 여기 뒤에서 요 새실 이렇게 고정해줬어요. 이렇게 두 가닥으로 콧머리를 쏙 빼서 만들어주시면 실 교체가 됩니다. 이거는 아까 뜨던 실 그리고 새실로 교체됐어요. 이때 뜨면서 우리 끝난 실 한 가닥 숨겨주면서 같이 떠주시면 실 정리할 때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이렇게 바늘 위에다가 아까 교체한 실 올려두고 같이 떠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다 뜬 다음에 이 실은 돗바늘로 정리를 해주시면 깨끗하게 실 교체가 됩니다. 한길긴뜨기 원형뜨기로 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저는 지금 이 정도에서 멈추려고 하는데 한번 세볼게요. 몇 단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단입니다. 지금 높이를 한번 재보면 11단에 12.5cm 이렇게 이너백 사이즈에 딱 맞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아주 살짝 올라오는 정도, 이 정도 사이즈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이 이만큼 나왔어요. 한 단을 뜨면 될까 말까 하는 양인 것 같거든요. 실이 끝나시더라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그 단 그냥 마무리해 주셔도 돼요. 우리 이 위쪽에 이렇게 울실만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 부자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실 끝나더라도 계속 이어서 뜨시면 되고, 싫으신 분들은 그냥 실 끝나는 지점 단까지만 최대한으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프리티 엔젤 실은 잘라줄게요. 실 잘라주시고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반 접어주시고 마커 다른 색깔 2개를 가져오셔서 위쪽 끝 그리고 반대쪽 끝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했어도
원형뜨기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돌아가거든요. 우리 기둥 뜬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많이 티는 안 나죠?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약간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에 반 접었을 때 이렇게 딱 반 접어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이 마커를 기준으로 양쪽 옆에, 그러니까 이 마커를 기준으로 요 양쪽 옆에다가 여기서 한 코 줄임, 여기서 한 코 줄임, 이렇게 할 거고, 여기서 이 지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한 코 줄임, 이쪽에서 한 코 줄임 해서 총 4코를 줄여줄 거예요. 그럼 지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첫 코 자리에다가 빼뜨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실, 여기 잘라준 실은 숨기면서 떠갈게요. 상태에서 사슬 하나 올리시고, 지금 우리 바늘 여기 기둥대에서 이렇게 시옷자로 되어 있고 뻗어져 나가거든요. 요 시옷자 가운데 사이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고 첫 코를 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코 여기 바늘 넣고, 세 번째는 여기에다 바늘 넣을 겁니다.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여기 시옷자 가운데다가 바늘을 넣고 실 끌어와서 짧은뜨기 하나. 이게 첫 코예요. 첫 코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코줄임을 할 건데, 여기 마커 자리 중심으로 앞에 코, 그 앞에 코, 여기 두 군데를 한 코로 줄여줄 거예요. 또 마커를 기준으로 마커의 다음 코, 그 다음 코, 요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줄 거예요. 코 줄이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끝에 있는 꼬리실 잘라둔 거는 함께 숨기면서 뜨시면 됩니다. 여기다 바늘 넣고서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끌어오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끌어오세요. 그리고 고리 3개를 한꺼번에 쏙 빼주세요. 그러면 두 코가 한 코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마커 자리에 마커 빼주시고요. 그 자리에는 일반 짧은뜨기 하나만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마커 표시. 이따가 한 바퀴 돌고 와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코줄임을 해줄 건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커의 앞에 코와 그 앞에 코, 요 2개를 하나로 줄여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커 다음 코와 그 다음 코를 한 코로 줄여줄게요. 다음 코 자리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 끌어와서 다시 다음 코에다 바늘을 또 넣고 실을 끌어오세요. 고리에 3개의 실이 걸렸을 때, 바늘에 3개의 고리가 걸려 있을 때 실을 걸어서 한꺼번에 쏙 뺍니다. 그래서 한 코가 되었어요. 마커 있고 한 코가 됐어요. 그 다음 코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울실로만 떠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쭉쭉쭉 떠주세요. 반대편까지 짧은뜨기로 가주세요. 자, 저는 여기까지 떴습니다. 마커 앞에 코, 마커 앞에 2코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 2코를 한 코로 줄여줄게요. 다음 코에다가 바늘 넣고 실 빼고, 다음 코에 바늘 넣고 또 실 빼서 3가닥이 고리에 걸렸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쏙 뺍니다. 그리고 마커 제거해 주시고 그 자리에는 짧은뜨기 하나만 떠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뜨고 다시 마커 표시. 마커 다음 코에도 코줄임 한번 할 거예요. 여기서 실 꺼내오고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꺼내와서 한꺼번에 쏙. 그래서 코줄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쭉 또 짧은뜨기로 끝까지 떠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첫 코 표시해 놓은 데 있잖아요. 여기까지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여기까지 떴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이제 마지막 코를 뜰 차례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건 빼뜨기 코라서 뜨지 않아요. 그래서 마커를 제거해 주시고, 마커랑 그 다음 코, 그러니까 여기 핑크 마커의 앞에 두 코를 한 코로 다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마커 자리 있던 데다 바늘 넣고 실 끌어오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한 코로 코줄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이번 단의 첫 코니까 첫 코 표시합니다. 핑크 마커는 이제 제거해 주시고, 핑크 마커 자리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핑크 마커 있던데 다음 코 두 코도 코줄임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실 넣었다 빼고 실 넣었다 빼서 이렇게 코줄임을 해주세요. 한 코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코줄임은 이쪽에서 없어서 핑크 마커는 더 이상 끼워 넣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핑크 마커 있는데 반대편에 여기서 앞에서 두 개를 한 코로 만들고 핑크 뒤에 있는 거 두 코를 한 코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짧은뜨기 뜨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떴습니다. 반대편에 핑크 마커 앞에 두 코가 남은 상황이에요. 이거를 한 코로 줄여 줄게요. 실 끌어오고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쏙 빼주시고, 핑크 마커 자리에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두 코도 한 코로 줄여줍니다. 바늘 넣고 빼고 바늘 넣고 빼서 한꺼번에 쏙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한 코에 하나씩 다음 코는 끝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오목하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첫 코 표시해 놓은 데까지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시고, 다시 한 바퀴 짧은뜨기로 한 단만 떠주시면 끝이 납니다. 우선 여기까지 떠볼게요. 그래서 한 단을 더, 여기 마커 있는 데까지 왔어요.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더 떠주시고 첫 코 표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코 줄임이나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한 단만 더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 두르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짧은뜨기 떠주시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높이를 조금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이때 울실로 짧은뜨기로 한두 단 더 올려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마커 있는 데까지 왔거든요. 마커 제거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쏙 뺀 다음에 이제 돗바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꼬리실에다가 바늘 넣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실이 나와 있는 여기 말고 그 다음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넣어주신 다음에 실이 나와 있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이 나와 있는 고리,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맣게 작은 고리가 있어요. 두 군데 다 이렇게 한꺼번에 통과시켜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주세요. 부드럽게 이어주신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방 본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가죽 부자재 한번 달아볼게요. 두 가지 색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 색을 달아주도록 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블랙 색상에다가 달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달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지퍼를 먼저 달 거예요. 우리가 바느질을 할 건데 이렇게 반 접어서 정확하게 반을 나눠서 이 가죽의 끝과 끝이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고정을 하면서 다는 게 더 쉬우실 텐데 요런 CP챔핀 있으시면 요거 사용하시면 좋거든요. 없으시면 그냥 집게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중간쯤에다가 고정을 하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바느질을 할 거냐면 요렇게 맨 끝에 라인, 여기 우리 이렇게 땀 뜰 때 보통 바늘을 넣는 코머리에다가 이렇게 바느질을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코머리에 맞춰서 중간 정도만 고정을 해주세요. 중간 정도만 고정해 주시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투명 실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하얀색 실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바느질 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실과 바늘이 들어있어요. 투명 실이랑 엄청 얇은 바늘이거든요. 근데 제가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는 이 실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던 퀼팅 실이나 아니면 가죽용 실을 사용해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키트 안에 들어있는 실을 이용해서 바느질을 하게 되실 텐데요. 이게 일반 실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시작하는 방법이 살짝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투명 실을 사용하신다면 두 겹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얇아서.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바늘에다 걸고 이렇게 두 겹이 될 수 있게끔 끝부분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한번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어주신 다음에 편물에다가 바늘을 넣고 나서 여기 묶어진 부분을 살짝 벌리세요. 그런 다음 그 안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여기 꼬리실을 살짝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죽 바느질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실은요, 여기 왔다 갔다 여기 한쪽 길이의 3배 이상 정도는 잘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맞췄을 때 우리 여기 지금 끝에서 시작을 할 거거든요.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고서 두 개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한 번 묶었어요. 두 번, 세 번 정도 묶은 다음에 잘라줄게요. 제가 사용하는 실은 언제 산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퀼팅용 실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퀼팅용 수의 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듭 졌어요. 매듭 진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구멍이 다 나 있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고, 첫 번째 구멍으로 나왔으면 여기에 가죽 바느질이 된 구멍이 있어요. 저 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꼭 해야 하는 건 아닌데 이쪽 부분이 뜨는 게 싫어서 최대한 바싹 바느질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구멍으로 나와요. 보이시나요? 잘.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들어가요. 같은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두 번을 거기를 홈질을 해준 거예요. 두 번 해도 제 실이 워낙 얇으니까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두 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첫 번째 구멍으로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앞으로 가시면 돼요. 앞으로 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우리 바늘 넣는 코머리에다가 맞춰서 쭉 일자로 바느질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로 나오냐면 옆에 칸 다음 칸으로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 칸으로 들어가고 다음 칸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쭉 가면 됩니다. 앞으로 전진 끝까지. 이 정도 왔으면 고정해준 거 빼준 다음에 끝으로 고정핀을 옮겨줄게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진행. 끝까지 오면 여기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한 바퀴 둘러준다는 생각으로 끝에 부분만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으면 이제는 반대쪽으로 돌아가요. 한 칸씩 이동하면서 돌아가면 긴 곳이 메꿔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여기는 이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핀은 따로 고정 안 하셔도 되고 구멍만 잘 찾아서 안쪽에서 바늘 바깥으로 꺼낼 때만 제자리 잘 찾아서 꺼내 주시면 됩니다. 감으로 하는 거라서 정확한 위치로 나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조금씩 살살 찔러보면 바늘 구멍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끝까지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시면 여기서 매듭 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찍어서 동그라미 안으로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서 매듭 한 번 더.
이렇게 매듭 한 3번 정도 쥐어주시고 실 사이로 통과시켜서 실 숨겨주시고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반대쪽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반대쪽 달 때는 지퍼 열어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자리만 잘 잡아서 이렇게 똑같이 가운데에 고정해 주시고 이 핀이 이렇게 일반 핀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화면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더 얇고 길어요. 그래서 이게 전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쪽도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집어서 이렇게 묶어주세요. 2번, 3번. 3번 정도는 튼튼하게 둘, 3번 묶어주시고 여기 어차피 안 보여서 숨길 필요 없이 잘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갑니다. 처음 시작 지점 여기서 나와서 이 끝에 이 원래 바느질 구멍 아닌 곳으로 들어가는 거는 필수는 아니고 그냥 저는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면 조금 더 튼튼히 옆에 고정되니까 이왕 설명드리는 김에 보여드렸어요. 이 실이 티가 나가지고 근데 구멍이 일자가 아니어서 살짝 위로 올라가네요. 그래서 한 칸씩 또 앞으로 가서 끝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전부 다 보여드리지는 않고 말씀으로만 설명을 대체할게요. 저 지퍼를 양쪽 다 달고 이제 이쪽에 양쪽에 고리를 달아줄 차례인데 한쪽은 미리 달아두었어요. 여기는 지퍼 있는 부분이라서 영상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반대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요, 앞뒤가 있어요. 잘 티가 안 나서 거꾸로 붙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볼록하게 예쁘게 되어 있는 데가 앞면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납작하잖아요. 이 부분이 납작한 데가 뒷면이에요. 앞면이 이렇게 달릴 수 있게, 겉면으로 달릴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다리 벌려주셔서 이 가운데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끼워주세요. 최대한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위치 맞춰주시고 살짝 들어서 이 숨겨지는 부분에다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듭을 지을게요. 그래서 3번 정도 묶어주시고 안에서 바깥으로 여기 모서리 부분으로 통과해서 나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길 따라서 한 땀씩 또 옆으로 같은 방식입니다. 이동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여기 이 땀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깊숙이 넣어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반대편 같은 자리로 나올 수 있게끔 통과.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다 둘러주시고 그리고 한 바퀴 더 두르면서 빈 곳을 메꿔가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아랫면 먼저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윗부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가 쉬워서 비교적 바느질하기 수월한 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작 지점까지 왔어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렇게 오시면 돼요. 왔던 길 다시 되돌아가시면서 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바퀴 반대 방향으로 돌아와서 모두 메꿨습니다. 저는 이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이 안에서 매듭을 지어줘요. 실을 숨기기 수월하게.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요 뚜껑 달아줄게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너무 깊숙이 내려가 버리면 뚜껑 닫혔을 때 예쁘지 않아요. 최대한 바싹 붙여서 해주시면 되고, 역시나 기준점은 여기 이 가죽의 끝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위치할 수 있게, 그리고 평행하게 요것도 흔들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가운데에다가 고정을 한 다음에 해주시면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덜 흔들리거든요. 지퍼 열어주시고 이렇게 시작할게요. 여기 요 끝에서 이렇게 모서리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이라서 딱히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해보시면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윗부분에 왜 날개실 빼고 울실만으로 몇 단을 더 진행을 했는지. 날개실이 바느질한데 가운데로 막 들어와요.
쭉 끝까지 오셨으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윗단으로 올라가셔서 핀 제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설명이 없어도 한 바퀴 도시고 빈칸 메꿔가면서 또 한 바퀴 도시고 이렇게 해서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닫힐 수 있게끔. 자, 이제 손잡이 달아줄게요. 손잡이 이렇게 다시면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뚜껑을 닫았을 때 기준으로 해서 요 끝, 이 가죽 지퍼 가죽의 끈과 요 뚜껑 사이에다가 위치하게끔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고 저는 이 중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 중심 위치에다가 매듭 지어주시고 가운데로 나오는데 지금 이 심지가 조금 긴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 심지 그냥 가위로 이렇게 자르시면 잘리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치 잘 맞춰주시고 이렇게 손으로 엄지랑 뒤에 손가락으로 자리 이렇게 딱 고정해 주시고 눌러 주시고 이거는 핀 별도로 필요 없더라고요. 또 애매하고 핀 꽂기도 애매하고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끝에 구멍이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이 바로 전까지만 올라갔어요. 너무 납작하게 눌리는 것보다 이 모양이 약간 살아있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이쪽 반대로 올라갔다가 가운데로 내려오시면 돼요. 하시고 뒤에서 매듭 짓고 실 숨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뒤에다가 손잡이가 하나 더 있거든요. 요거까지 자석 단추 위치는 지퍼를 꼭 잠그고 보세요. 잠그고 다 딱 맞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집으시고 나서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동그랗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되고 동그랗게 바느질하면 되는 거여서 이거는 따로 과정을 전부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하실 수, 이제 더 어려운 것도 앞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제일 기초라. 자, 이번에는 요 라벨을 한번 달아볼게요. 라벨 다는 방법은 똑같이 라벨 달 위치에다가 이렇게 매듭 한번 지어주시고 잘 묶어서 매듭 한번 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라벨의 달 위치에다가 바늘을 넣고 이렇게 바늘을 넣고 라벨도 통과. 한 번, 똑같이 2번, 3번 정도 해주시고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라벨을 통과 한번 하고 그다음에 가방 조금 이렇게 찌르고 라벨도 맞춰서 이렇게 동시에 한 번, 2번, 그다음에 이렇게 3번 해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쪽에 살짝 들어서 이 안쪽에다가 매듭 한번 지어주세요. 실 속 넣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지퍼 장식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요거 이 가운데로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서 길이 한번 맞춰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묶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가죽이 굉장히 얇고 강하지 않아서 세게 잡아당기시면 끊어져요. 그래서 살살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면 되고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고 사용할 때도 지퍼 여닫을 때도 있는 게 훨씬 더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조금 더 힘내서 좋은 작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